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경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저 건물 통째로 사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남한 면적의 21배가 넘는 거대한 섬나라를 통째로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소동입니다. 2019년 여름 전 세계를 황당함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고 트럼프는 덴마크 국빈 방문까지 취소해버렸죠. 다들 트럼프의 기행 중 하나로 웃어넘겼지만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엄청난 경제적, 지정학적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해 보이는 그린란드 상륙작전의 이면을 경제용의 시각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미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21세기 최고의 부동산 투자 기회였을까요? 과거 미국의 영토 매입 역사부터 그린란드의 실제 가치 평가, 그리고 녹아내리는 푹국이 가져올 엄청난 나비 효과까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계 지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푹국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출발합니다. 2019년 8월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아주 시원하고도 황당한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다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멀쩡히 사람이 살고 있고 자치 정부도 있는 남의 나라 땅을 돈 주고 사겠다니요.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전략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심지어 거대한 부동산 거래일 뿐이다라며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을 드러냈죠. 마치 뉴욕 맨해튼의 낡은 빌딩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세계 외교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의 주인인 덴마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격앙됐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 이 논의가 진지한 것이 아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는 즉각 트위터를 통해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해버립니다. 총리의 발언이 너무 무례했다면서 말이죠. 이 사건은 한편의 코미디처럼 보였지만 사실 트럼프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슈를 선점하고 판을 흔들고 상대방의 간을 보는 협상의 대가니까요. 덴마크가 발끈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응을 통해 그린란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전 세계에 미국이 푹국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겁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자 거대한 지정학적 알박기 시도였던 셈이죠. 우리는 트럼프의 화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최대치를 먼저 던져놓고 상대방을 패닉에 빠뜨린 다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통째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기보다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군사기지 강화, 자원 개발권 확보 등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포석을 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이 트럼프의 제안을 전무후무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래로 끊임없이 돈으로 영토를 넓혀온 부동산 제국이거든요. 엉클 샘 미국 정부를 의인화한 캐릭터의 쇼핑 카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의 프랑스로부터 현재 미국 중부의 광활한 영토를 단돈 1,5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땅을 1에이커 약 1200평당 3센트 꼴로 산 셈이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줍줍이었습니다. 이 거래로 미국의 영토는 단숨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극적인 사례는 1867년의 알래스카 매입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 비용 때문에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고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생각했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기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는 720만 달러에 이 거대한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시워드의 바보짓, 거대한 아이스박스라며 온갖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는 어떤가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는 수천조 원을 넘나듭니다. 심지어 미국은 덴마크와 영토 거래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1917년 미국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2,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지금의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잠수함 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컸습니다. 즉, 미국에게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린란드 매입 시도조차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1억 달러 상당의 금으로 사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했기 때문이죠. 덴마크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대신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의 툴레 공군기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제안은 미국의 오랜 영토 확장 DNA가 21세기 버전으로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21세기에는 더 이상 국가 대 국가의 영토 매매가 국제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과 트럼프 특유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더 큰 반발을 샀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미국의 전략적 야심은 1867년 알래스카를 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만약 그린란드가 진짜 매물로 나왔다면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요? 덴마크 총리가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값을 매길 때 평수, 위치, 호재를 따지듯이 국가의 가치도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은 땅값 계산입니다. 그린란드의 면적은 약 21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약 21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하지만 80% 이상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거 알래스카 매입 당시 에이커당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적용해보면 대략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죠. 여기엔 프리미엄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물 비용 보상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했듯이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약 6억 7억 달러 하나 약 8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절약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겠죠. 이를 영구채권 방식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린란드의 잠재력을 무시한 계산입니다. 세 번째, 진짜 핵심인 자원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얼음 속에 갇힌 보물창고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최첨단 미사일,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같은 핵심 광물들이 풍부합니다. 현재 희토류 시장을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의 희토류는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가치는 돈으로 환산조차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지정학적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관문이자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미 미군의 툴레 공군기지가 있지만 섬 전체를 통제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 안보 프리미엄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여러 경제 매체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최소 1조 달러 약 1,300조 원에서 최대 5조 달러 약 6,500조 원까지 추정치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와 맞먹거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1946년 트루먼의 1억 달러 제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 엄청난 잠재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겁니다. 거대한 부동산 거래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21세기에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가 북극의 가치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올 때 수에즈 운하를 거쳐 돌아오던 길이 북극해를 가로지르면 거리가 최대 40%까지 단축됩니다.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바닷길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새로운 실크로드의 한복판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해상 무역 패권을 쥐게 됩니다.
둘째, 얼음 밑에 숨겨진 자원 채굴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히토류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북극권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북극에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건 이 보물창고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에 수많은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쇄빙선 함대를 운영하며 북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빙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북극 이사국 지위를 노리고 그린란드의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겠다고 투자 제안을 하며 야금야금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자기네 앞마당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중국 깃발이 꽂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매입 제안은 겉으로는 엉뚱해 보였지만 사실은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를 압박해 중국의 그린란드 공항 건설 투자를 무산시켰고 대신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다시 열고 경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땅은 못 샀지만 중국을 몰아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실히 박아놓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의 그린란드 상륙작전이라는 스펙터클한 지정학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과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원 전쟁의 심화입니다. 그린란드 사태는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히토류 관련 ETF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기업들, 그리고 자원 개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극 개발이 현실화될수록 이들의 몸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와 조선업의 판도 변화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해운 물류 지도가 바뀝니다. 쇄빙선이나 내빙 능력을 갖춘 선박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LNG선 건조 기술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에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또한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항만 관련 인프라 투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확장입니다. 북극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감시 정찰 자산, 혹한기 작전 장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주의 가치는 올라가는 법이죠. 2019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엉뚱한 해프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할 그린란드 2차전은 철저하게 계산된 실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웃어넘겼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북극 항로의 경제성은 눈앞에 현실이 되었고 중국에 의존하던 히토류 공급망을 끊어내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그린란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자원 패권의 판을 뒤흔들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미래 100년의 국부를 결정지을 거대한 도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의 자산과 미래 산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비웃음 뒤에 숨겨진 자본의 냉혹한 움직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전리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치열한 2차전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가올 2차전을 함께 준비하시죠. 감사합니다.